바꿀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 테스트를 살짝 바꾸는데 이런 식으로 6문제 나오는 거 똑같은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지금처럼 돌아가면서 채점도 확인을 할 겁니다. 근데 차이점은 마지막에 내가 해설지를 줄 때 뭘 받을 거예요. 뭘 받냐면은 답안지를 받을 거예요. 그럼 얘 말고 답안지가 따로 나갈 거냐? 미안, 답안지가 따로 나갈 거예요. 이거 다 6개 다 서술형으로 작성해서 내면은 내가 검토할 거예요. 지금은 돌아가면서 약식으로 보고 넘어가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6개 서술형을 써가지고 일단 답이 맞고 틀리고로 일단 체크는 하는데 마지막에 내가 서술로 써놓은 거를 검토하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좀 얘기할 겁니다. 무반응. 잠깐만, 아무도 무반응인데 지금 난 누구랑 얘기하니? 자,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오늘 좀 테스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그죠? 되게 소박하게 우리 오손도손 5이서 이제 수업하는데 자, 제한 시간 안에서는 6개 다 맞은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사실 제일 빨리 푼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약간 실수가 조금 나오면서 좀 아쉽게 됐고요. 또 한 명도 빨리 다 풀긴 했는데 실수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5개가 하나, 둘, 셋, 3명 다 1번이에요. 다 1번.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 2개였던 친구가 한 명. 1번, 4번.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냥 단순 4번은 실수여가지고, 그죠? 이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 시간이 딱 되면서, 마무리 지어진 게, 여기 고쳤고, 그 다음에 여기 한 명 고쳤고, 그래서 6개 맞은 친구가 2명이고요. 최종적으로 5개 맞은 사람이 3명. 똑같이 뭐, 다 1번. 그래서 1번만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허수가 사실 고등교육 과정에서는 소개 차원으로만 등장하는 거는 맞는데 자꾸 문제 나오죠. 1학년 때까지만 그래요. 1학년 때까지만. 이제 2학년 때부터는 허수 아이가 나올 일이 없습니다. 2학년 때부터 수능 때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딱 나오는 정도까지만 연습해주면 돼요. 자, 일단 1번. 여기에서 x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12는요. 자, 이게 한실근과 두어근을 가지고 있다. 그쵸? 1번 내용은 뭐예요? 고차 방정식, 3차 방정식 중에서 혈리근에 관련된 얘기죠. 그쵸? 반드시 다항 방정식은 허근이 짝수계로 나옵니다. 무조건 짝수계로 나와요.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한실근이랑 두어근 이렇게 나오고 있구나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당연히 어떤 관계? 무조건 켤레 관계예요. 그렇죠? 왜 켤레 관계인지 혹시 이해돼? 왜? 많은 방법이 있기는 한데 제일 심플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약간 이런 느낌. 자, 이거의 한 허근이 알파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은 A 알파 세제곱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해야 되겠죠. 그는 당연히 0 나오게 하는 애기 때문에. 그렇죠. 등식 성립시키는 변수 값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딱 봤을 때 어때요? 좌변. 복잡해 보이시면 얘가 결국 0이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이게 0. 그러면 우리가 실수 같은 경우에는 켤레를 씌우면 어떻게 돼요? 반샷신으로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얘도 에라 모르겠다 통째로 켤레를 씌워보자 라고 취해보면은 같은 얘기죠. 괜찮죠? 얘도 켤레하고 얘도 켤레하면 똑같아요. 그러면은 켤레 복소수는 따로따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A, B, C, D는 다 실수기 때문에 여기 조건에서 A, B, C, D 실수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실수기 때문에 A, B, C, D는 안 해도 되고요. 알파바 세제곱 알파바 제곱 C알파바 플러스 D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알파바 집어넣은 걸로 볼 수도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당연히 무슨 생각이에요? 무슨 생각이 들어요? 지금 얘는 알파 넣어도 빵이지만 알파 바 넣어도 빵이구나. 그래서 알파랑 알파바가 둘 다 근이 될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켤레복소수 성질로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항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몇 차든 상관없어요. 반드시 허근 하나가 근이 있으면 무조건 켤레근도 쌍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괜찮죠? 무조건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홀수 차수기 때문에 얘는 100% 실근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100% 실근이 하나가 나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실근 하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허근이 많아봤자 2개. 근데 잠깐만. 그럼 얘를 어떻게 하지? 아이고, 생각해보니까 둘이 켤레관계네. 아, 그럼 켤레관계니까? 아, 켤레 씌우면 자기 자신 나오면 되겠네. 그죠?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괜찮죠? 켤레 씌우면은.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정리하지? 그쵸? 딱히 할 게 없어요. 막 뭐 실수니 뭐니 이런 게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은 마지막에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도저히 할 게 없으면 A 플러스 BI예요. 그렇죠? A 플러스 BI.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알파를 갖다가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잡는데 이거 조심해야 돼요. 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왜? 아, 얘랑 헷갈려요. 섞여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헷갈립니다. 진짜로. 그래서 얘는 그냥 뭐 M 플러스 NI를 써도 되고 P 플러스 QI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좌변은 P 마이너스 QI 라고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알파 제곱이니까 얘는 P 플러스 QI의 제곱을 이용해서 복소수랑 등, 그죠? 실수분과 허수분이 똑같다라는 걸로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는 분수꼴이 싫어. 양변에 2를 곱할게요. 그래서 얘는 2P 빼기 2QI. 자, 그럼 얘도 제곱 정리한다면 P제곱 빼기 Q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2PQI.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얘는 복소수가 서로 똑같아야 되니까 2P가 지금 P제곱 마이너스 Q제곱으로 나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Q가 2PQ로 나와줘야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둘이 따로 식을 정리해 봅시다. 2P는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근데 얘는 문자 두 개인데 식이 하나라서 정리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쵸? 근데 허수 부분만 놓고 본다 하면은 2PQ. 와, 얘는 그래도 정리가 쉽게 될 거예요. 이때 양변을 2Q로 약분하면 되겠군 하고 생각해서 2Q로 약분을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상태에서 2Q 약분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진짜로. 방부등식은 약분하면 안 돼요. 무조건 인수분해예요. 괜찮죠? 무조건 인수분해입니다. 왜 약분이 안 되냐면은 우리가 x제곱이 2x예요. 그러면 양변을 x로 약분하면 되겠네. 그럼 그는 2만 있어요? 안 된다니까. 그쵸? 무조건 인수분해요. 방부등식은 인수분해가 1순위. 그쵸? 자, 근데 문제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의 근중 0이 아닌 근 x를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걔는 약분해도 돼요. 왜? 100% 0일 리가 없으니까. 그렇죠? 약분은 절대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빼고는 하면 안 돼요. 오케이? 그때 빼고는.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원칙상 약분을 하고 싶어져요. 약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죠? 약분하면 안 되고 근데 잠깐만. 지금 얘가 허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얘는 Q가 0이 될 리가 없어요. 괜찮죠? Q가. 그러다 보니까 얘는 2Q로 그냥 약분해도 문제는 안 생깁니다. 지금 얘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2Q 약분해주면은 마이너스 1이 P구나. 그래서 P 값을 바로 뽑을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요 식에다가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2는 1 빼기 Q제곱. Q제곱이 3. 그쵸? 따라서 Q는 얼마? 루트 3이에요. 그쵸? 이게 플러스 루트 3인지 마이너스 루트 3인지 알 수 있어요? 둘 다 맞아요. 그쵸? 둘 다 맞아요. 왜? 지금 사실상 얘가 알파바기 때문에 근이 알파랑 알파바라고 친다면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칠게요. 그럼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라고 한다면 얘는 켤레기 때문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로 나오게 되겠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면 알파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라서 어차피 켤레기 때문에 둘이 똑같이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상관이 없어요. 이걸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더 할 게 있나? 딱히 없네요. 그렇죠? 딱히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정리하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상관은 없고요.
아니면 그냥 인수분해를 통째로 들어가도 상관은 없어요. 인수분해 통째로. 이게 무슨 말이야? 자, 풀이 방법 두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 번만 볼게요.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면 지금 쟤는 세근의 합이 알파. 그 다음에 알파바.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실근 베타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두 근의 곱배합이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세근 곱이면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얘는 세근 곱이 플러스 12네. 그쵸? 플러스 12. 근데 이미 알파랑 알파바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 해주고 나머지 베타까지 곱한 게 지금 12로 나온다. 그 나머지 뭐 베타 값은 근이 이쁘게 그냥 바로 튀어나오게 될 겁니다. 자, 요거 하면은 1 빼기 3i 제곱. 아이고 4네요. 그쵸? 그래서 베타 값이 지금 3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러면은 지금 얘는 어차피 두 근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둘을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되겠네. 그 다음에 베타는 3이 되겠네. 그래서 1. 그쵸? 마이너스 a가 1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두 근의 곱의 합인데 와, 이거 일일이 다 집어넣으려면 좀 헷갈리는데? 그쵸? 요 가운데 두 개, 뒤에 두 개만 놓고 본다면 베타로 껐을 때 알파 플러스 알파바. 그쵸? 두 근의 합이 되겠죠? 자, 그럼 둘이 곱한 거는 아까 전에 2둘 곱한 거랑 똑같으니까 4로 나오게 되겠고요. 그죠? 4.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알파바가 마이너스 2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는 지금 3. 그래서 마이너스 2네요. 그래서 b 값이 마이너스인 걸 알 수 있네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그냥 5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거 말고 만약에 이거를 그냥 통짜로 인수분해 느낌으로 간다. 인수정리 개념으로 간다.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저기 지금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빼기 12는 빵. 아이고 어차피 얘는 세근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알파 알파바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는 한 근이 x 빼기 마일 플러스 루트 3i x 빼기 마일 마이너스 루트 3i 그 다음에 남은 한 변 뭐 베타 여기 들어가게 될 거야. 그쵸? 자, 근데 요거가 어차피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제곱 빼기 4x 아닌데 2x 괜찮아요. 그쵸? 플러스 2x 나 진짜 큰일 났어. 2x 그쵸? 그 다음에 얘네들 곱하면은 플러스 4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거기에다가 뭘 하나 또 곱한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차피 상수항만 딱 보면 여기가 그냥 마삼이지 뭐. 그죠? 그럼 근이 3이 그냥 바로 보여요. 괜찮죠? 자, 그래 놓고 이거는 그대로 전개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3차야 뭐 x세제곱이고 2차야 마이너스 3x제곱에서 2x제곱 했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나오겠고 1차는 마 6x 플러스 4x 2x 상수항은 당연히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응? 뭐 안 했어 내가? 뿅. 우리 얼마나 다들 집중하고 있나 제가 좀 보려고 한번 우리 시범을 한번 해봤어. 화이팅. 자, 택도 없는 소리. 그죠? 미안. 자,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혹시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 문제 질문할 사람 있으면 중간에 그냥 막 편하게 질문해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가지 방정식 내야 되죠. 그쵸? 안 갖고 온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가서 나중에 갖고 오면 됩니다. 그죠? 다 풀어서 제출해주면 돼요. 오답 만들어 놓을게. 자, 그러면 저기 2, 3, 4, 5, 6은 굳이 안 해도 괜찮죠? 괜찮지? 오케이. 자, 필요하면은 나중에 얘기해요. 다 맞아가지고 그냥 넘어갔어요. 자, 여러 가지 부등식. 맨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이 여러 가지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 첫 번째 1차 부등식에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자, 1차 부등식에서 다루는 내용은 일단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글씨는 좀 날아다닙니다. 그쵸?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자, 근데 부등식의 기본 성질이라고 한다면 그냥 이런 거죠. A가 만약에 B보다 크다면 여기에다가 똑같은 수를 더해도 부등호 안 바뀌고 곱해도 부등호 안 바뀌고 근데 이건 몰라요. 그쵸? 왜? C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 수 없다. 그래서 그거 좀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엔 또 뭐가 있냐면은 A가 B보다 크고 C가 D보다 크다면은 큰 것끼리 더하는 건 작은 것끼리 더한 것보다는 무조건 큰 건 맞아요. 그쵸? 근데 큰 것끼리 곱하고 작은 것끼리 곱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큰 것끼리 곱한 게 더 커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죠? 왜? 음수 영역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일마삼, 마이마사 하면 곱하는 순간 얘는 지금 2 나오는데 얘는 곱하면 12가 돼버려가지고 무조건 더 크게 돼버리네요. 괜찮죠? 그래서 부등식의 기본 성질은 내가 지금 떠들고는 있기는 한데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중학교 때 썼던 내용 가지고 한번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줍니다. 그쵸? 자, 그리고 두 번째 부등식의 사칙현상까지 지금 좀 들어왔어요. 여기 부등식의 사칙현상까지 포함했다라고 생각해주면 됩니다. 특이점만 얘기한 것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뭐냐면은 이제 1차 부등식이에요. 물론 내가 1차 부등식이라고 하지만 꼭 1차가 아닐 수도 있어요. 꼭 1차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자, 1차 부등식이면 그래 일단 이거 그냥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식이라는 게 있다고 쳐볼게요. 식. 다만 변이 양쪽에 있는 식을 한번 봐봅시다. 자, 그러면 그런 양변이 존재하는 식이라면 여기에 등호가 있냐 부등호가 있냐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등호가 존재하는 식, 그 다음에 부등호가 존재하는 식 이렇게 될 텐데 이 등식이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항등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등식이 뭔 소리야. 그죠?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항등식과 방정식의 차이점은 뭐였냐? 얘는 항상 등호를 성립하는 식. 그래서 얘는 항상 성립한다. 됐었네요. 그래서 모든 실수가 전부 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방정식은 특정한 경우의 한정에서만 등호를 성립시키기 때문에 이때는 근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x제곱이 x제곱이다. 이건 뭐 똑같으니까 뭘로도 상관이 없는 상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모든 x가 다 되는 게 아니고 0과 4만 된다. 그래서 항등식과 방정식은 이제 해가 다 되냐 안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얘는 2차 방정식이잖아요. 그럼 얘는 2차 항등식이에요? 그죠? 항등식은 그냥 항등식입니다. 왜? 왜냐면 무조건 좌변 우변이 똑같이 생겼어요. 항등식은. 그래서 결론만 놓고 보면은 다 좌변으로 이항시켜서 정리하잖아요. 그럼 결국엔 0은 0 이걸로 나와요. 괜찮죠? 다 좌변 이용해서 정리한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항등식이라고 칠 때 a는 1, b는 0, c는 0 이렇게 들어갈 텐데 이걸 한쪽으로 다 몰아서 정리하면은 넘겼을 때 a 빼기 1 x제곱 bx 플러스 c. 얘도 0 넣어야 되는 거 아니냐. 빵빵빵.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래서 항등식은 2차 항등식, 3차 항등식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항등식이에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둘로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첫 번째는 물론 공수 2에 나오는 거지만 절대 부등식. 그쵸? 절대 부등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냥 부등식이에요. 사실 앞에 조건이라는 용어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조건 부등식. 자, 그러면 절대 부등식은 마찬가지죠. 항상 성립한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성립해요. 근데 차이점은 얘처럼 좌변 우변이 완전 똑같지 않죠.
이렇게 생겼구나. 그쵸? 안 같아도 돼요. 그냥 얘 최소값이 얘보다 크거나 같기만 하면 x에 뭘 집어넣어도 되니까. 그래서 얘가 실수에서 절대부등식 나오는 근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얘 때문에 이차함수 최대 최소 나오는 거죠. 요거 때문에 다 실수 성질이에요. 자, 그러면 조건부등식도 마찬가지예요. 특정한 경우만 성립할 수 있겠네요. 그죠? 특정한 경우만. 그래서 예를 들면은 3x가 4보다 크다. 그럼 이럴 수 있는 x값은 3분의 4보다 큰 거밖에 없겠네. 그쵸? 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만 그 옛날 문제집들 중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거의 해가 무수히 많다. 뭐 이런 거 무수히 많다 이런 거 기억나요? 얘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셀 수가 없어요.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은 사실 좀 적절하지는 않고요.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요런 느낌 정도로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근데 이런 조건부등식이 보면 알겠지만 1차 부등식 나올 수도 있지만 2차 부등식도 나오죠. 그 외에도 쭈루루룩 3차, 4차, 5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고등 과정에서는 안 합니다. 그래서 1차, 2차만 생각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 1차 부등식 뭐 1차 부등식 뭐 얘밖에 없는 거 아니야? 아니, 미지수로 쓰죠. 이렇게 나오는 경우 이러면 이제 조금 헷갈리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이쪽에다가 지어놓고 써볼게요. 자, 1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일 먼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1차 계수가 제일 중요해요. 그죠? 1차 계수가. 자, 그러면 첫 번째 A가 빵인 경우, 그쵸? A가 빵인 경우. 그러면 A가 빵이면 얘는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럼 뭐야? 얘는 0이 B보다 크다네. 그래서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자, 만약에 B가 양수면 B가 양수면 0이 양수보다 클 리는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는 해가 하나도 없어요.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4보다 크다. 이러면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맨날 0인데. 그쵸? 될 리가 없다. 라는 거. 자, 그러면 두 번째 b가 0인 경우라면은 뭐예요? 0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돼버리죠? 이것도 해가 없다라는 거야. 그쵸? 얘도 해가 없어져요. 자, 근데 b가 음수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지금 0 곱하기 x가 마삼보다 큰데 x에 뭘 집어도 맨날 0 나오니까 마삼보다 크죠?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에서 다 해가 존재한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번엔 두 번째 A가 양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A가 양수면 양수 B보다 큰 게 아니고 양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죠? 양수면은 자, 그러면 3x가 4보다 크다든 아니면 3x가 0보다 크다든 아니면 3x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든 전부 다 이거 나오죠? 3분의 4보다 큰 거, 0보다 큰 거, 마이너스 3분의 4보다 큰 거. 그쵸? 그냥 다 3으로 나눠주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해가 a분의 b가 전부 해가 될 거야. 괜찮죠? 그러면 잠깐 음수는 다르나? 그쵸? 음수는 다르죠? 자, 예를 들어서 음수인 경우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x는 4보다 크다. 마이너스 3x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3x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그쵸? 어차피 1차 부등식이니까 얘도 전부 마삼으로 나눠줘요. 그죠? 마삼으로 나눠주는데 문제는 무등호가 바뀐다라는 거. 그쵸? 그래서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서 부등호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중요하고 0인 경우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게 0인 경우면은 1차 자체가 없으니까 얘는 1차 부등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전부 다 되거나 아니면 하나도 없다예요. 괜찮죠? 1차 부등식이 아니면 전부 다 되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거예요. 오케이? 동준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는 x는 작다. 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만약에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면은
이때는 얘가 모든 실수가 됩니다. 그렇죠. 해가 없는 게 아니고 딱 요 정도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게 1차 부등식에서 봐야 되는 내용. 전부 다예요. 자, 그러면은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볼게요. 요 얘기를 좀 할까? 필요 없긴 한데. 이걸 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새는 사실 이런 용어를 잘 안 써요. 불능이라는 거는 될 수가 없다. 이런 걸 얘기해요. 불능. 자, 그리고 이런 거를 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은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안일 부자의 정할 정자라서 해가 특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 해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한자로도 쓰는데, 내가 이걸 쓴 이유는 뭐냐면은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용어를 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뭔 소리인지는 알아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써놓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 몰라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교육과정은 이런 용어를 빼는 추세예요. 그죠? 쉬운 한글, 그죠? 쉬운 한글. 약간 좀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너무 쉽지만 5번 하나만 해볼게요. 5번 하나만. 레벨 2지만 일단 5번 하나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1차 부등식까지만 일단 먼저 좀 볼게요. 5번. 오케이. 어우야, 우리를 너무 과소평가했나봐. 미안해. 어우. 자, 푼 친구들은 나머지 것 한번 천천히 다 풀어볼게요. 어차피 다 숙제예요.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치. 오케이. 자, 일단 답은 그쵸? 4번이 됩니다. 총 3개가 될 거예요. 디귿 빼고 다 맞아요. 디귿 빼고. 자, 기억은 왜 성립하죠? 일단 곱한 게 양수예요. 그럼 곱한 게 양수라는 건 둘이 부호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뿔뿔 아니면 마마밖에는 없어요. 케이스 자체가. 근데 합이 음수면 마마죠. 그래서 얘는 둘 다 음수구나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니은. A가 B보다 커났던데 B가 A보다 커났다. 그쵸? 뭐 같은 거면은 나올 리가 없으니까. 그쵸? 얘는 너무 쉬운 거였고. 그 다음에 디귿. 이 방금 얘기한 거죠? 이거 안 된다고. 그렇죠? 왜? 음수든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그렇죠? 둘 곱한 거는 2. 얘는 12. 그렇죠? 될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떨까요? 우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부등호의
변동이 일어나는 케이스들을 한 번만 좀 볼게요. 부등호가 바뀌는 케이스. 자, 일단 편의상 A가 B보다 큰 상태로 한번 해볼게요. A가 B보다 큰 상태. 자, 일단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부등호 바뀌는 게? 제일 대표적인 거. 그죠? 음수곱. 그죠? 음수 나눠서 비건, 음수곱 비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음수를 곱해주면은 얘는 부등호가 무조건 바뀌게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얘밖에 없느냐? 하나가 또 있어요. 그렇죠? 하나가 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게 역수를 취할 때요. 그렇죠? 자, 역수를 취해주면은 A분의 1, B분의 1. 부등호가 바뀝니다. 근데 맨날 바뀌어요? 아니에요. 얘는 둘이 부호가 같을 때만 역수로 바뀝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3이 2보다 커요. 그럼 뭐 3분의 1하고 2분의 1로 크면 당연히 부호 부동 반대로 바뀌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마3 같은 경우도 마이가 더 커요. 근데 이걸 나눠보면은 당연히 이게 더 크겠죠. 왜냐면 얘는 마이너스 0.5고 얘는 마이너스 0.3333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럼 잠깐만 무조건 바뀌는 거 아니냐?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온다면 얘는 이미 부호 때문에 부호가 바뀔 리가 없어요. 괜찮죠? 그게 지금 리을에서 얘기하는 내용이네요. 그쵸? 와, A가 B보다 큰데 역수를 취해도 부호가 안 바뀌었네. 그 말은 둘이 부호가 반대다. 그렇죠? 반대인 경우만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A가 더 큰데 A가 양수겠죠? 그렇죠?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리을이 맞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게 왜 이러지? 이거 왜 이러지? 뭐 현상이니까 그냥 뭐 맞겠거니 할 수 있는데 이거 전부 함수예요. 전부 함수. 그럼 전부 함수면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자,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y는 마이너스 x라는 함수에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a가 b보다 큽니다. 자, 그래프적으로 한번 봐봅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a가 b보다 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b보다 더 작은 게 맞아요. 괜찮죠? 감수함수니까 당연히 클수록 더 작아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그럼 잠깐만 이게 마이너스 2배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요? 기울기만 커지는 것 뿐인 거죠. 어차피 감소하는 건 똑같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역수. 얘는 뭘까요? 이거는 이제 공수 2에서 하던 내용. y는 x분의 1에서 생각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근데 뭐 공수 2라고 해도 우리 반비례 함수 중학교 때에서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와, 감수함수네. 감수함수네. 그래서 b가 a보다 작다면 b일 때 값이 더 커요. 괜찮죠? 가면 갈수록 작아지는 게 맞기 때문에 a일 때가 값이 더 작은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음수도 어때요? 음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 감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b일 때보다 a일 때가 더 작은 게 맞아요.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감소를 하는데 음수끼리만 감소하고요, 양수끼리만 감소해요. 음에서 양으로 가버리면 증가해버립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가 b로 나오고 여기서 a로 나오면은 a 값이 양수고 b가 음수 나오면 이건 역수를 취해줘도 그냥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대소비교가. 괜찮죠? 뭉탱이로 양수가 무조건 더 크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를 기준으로 마지막 세 번째 걸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걸 총칭하는 거예요. 감소함수예요. 감소함수. 감소함수의 정의는 큰 거 집어넣으면 작은 거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F에다가 A 집어넣은 거, F에다가 B 집어넣은 거, 부등호가 바뀌는 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부등호 변동되는 게 다 이유예요. 아까 전에 직선도 어때요?
감소함수니까 이거예요. 결론은 이거밖에 없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온 게 이 두 케이스이기 때문에 두 케이스만 별도로 설명을 한 겁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증감수인지 감소함수인지를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부등식을 조금만 넘어가서 사칙연산 파트를 한 번만 좀 가볼게요. 사칙연산 파트. 너무 쉽지만 10번 하나만 해볼게요. 미안해. 10번 하나만. 너무 쉽지만 자, 답이 나왔다면 왜 답인지, 왜 다른 게 틀렸는지 이런 거를 좀 따져줘야 됩니다. 그죠? 답을 내는 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왜 안 되는지를 조금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자, 답 나온 사람들은 다 맞았어요. x에서 y를 빼잖아요. 그러면은 최소는 x 중에서 제일 작은 거에서 y 중에 제일 큰 걸 빼면은 제일 작아져요.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얘는 왜 틀렸지? 일단 2번 틀렸습니다. 틀리는 이유는 여기 등호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 등호가 없습니다. 5가 나올 수 있어요. X 중에 제일 큰 거 나오고 Y 중에 제일 큰 거 나오면 최대가 되기 때문에 얘는 5가 나올 수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2번은 얘는 맞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얘는 왜 맞아요? 이게 부등식의 4치경산이라 그러면은 항상 일일이 다 따져봐야 돼요. 자, x에서 y를 뺐다. 제일 큰 값이 나오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얘 가장 큰 거 중에서 얘 가장 작은 걸 빼줘야 돼요. 그렇죠? 최대에서 최소를 빼줘야 가장 큰 값이 나오겠죠. 근데 x 중에서 가장 큰 게 2예요. 그러다 보니까 2에서 빼줘야 돼요. 자, 그럼 가장 작은 걸 빼야 되는데 가장 작은 게 얼마예요? 1이죠. 1을 빼줘요. 그래서 1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잠깐만, 이제 등호의 문제. 자, 부등호는 잘 안 틀립니다. 부등호는 등호의 여부가 실수를 많이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지금 얘는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답이 2번이니까 등호가 안 들어가는 게 맞겠지? 자, 그럼 여기 등호가 왜 안 들어가죠? 극한이 나왔어. 극한, 오케이. 맞아요. 맞는데, 이게, 뭐라 그럴까? X는 2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Y는 최소를 뺐는데 1이 못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최대 어디까지 갈 수 있냐면은 2라는 값에서 1보다 아주 티끌이라도 큰 값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예를 들어서 2 빼기 1이 아니고 1.0000000000001 이런 걸 빼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러다 보니까 얘는 0.9999999까지 갈 수 있는 거지 1은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그래서 여기 등호가 못 들어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게 극한의 개념인 건 맞지만 몰라도 알 수 있겠죠?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4도 들어가려면 그렇죠?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걸 빼야 제일 작아지겠죠? 그래서 최소에서 최대를 빼주는데 최소값이 지금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1. 거기서 제일 큰 걸 빼니까 3을 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가 되는 게 맞죠? 자, 문제점은 등호가 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둘 중에 하나라도 등호가 없으면 등호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되지?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나온다라는 건데 지금 딱 보면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 커요. 그러니까 얘는 엄밀히 따지면 마이너스 1이 아니고 마이너스 0.9999999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라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서 3을, 그러니까 거기서 3을 뺐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3.99999 이렇게 가니까 마이너스 4에 한없이 가깝기는 하지만 마이너스 4보다 큰 것만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3번 얘는 어때요? 뭐가 틀렸지? 자, 일단 등호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X랑 Y 둘 다 최대 1일 때 최대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만약에 문제가 뭐라 그럴까?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등호 다 들어가겠죠? 1번 2번 퀴즈! 잠깐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X가 마3에서 마2 사이고 그 다음에 Y가 1에서 3 사이에요. 자, 최소값과 최대값은 얼마일까요? 맞아. 이게 맞아.
아, 곱을 구했나? 이제 1번, 2번만 구하면 돼요? 맞아. 그거구나. 미안. 너무 쉬웠다. 미안. 너무 쉬웠다. 그거예요? 오케이. 그지. 자, 실제로 다 해봐야 돼요.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보고, 이렇게 곱해봐서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따져보니까 얘 곱한 게 제일 작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9로 나와야 되고 최대는 그나마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마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가 이렇게 나왔다면 퀴즈 2 이렇게 바뀌었다면 뭐가 될까요? 다시 한 번만 구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와우. 오. 위에 쓴 거지? 오케이. 이야. 자. 투표가 됐어요. 마구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2냐 3이냐 2 대 3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나왔어요. 자,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 여기 맞아요. 왜? 뭐 최소는 당연히 얘랑 얘 곱한 게 최소 나오는 게 맞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최대는 이렇게 곱하면 되겠지? 뭔가 대각선처럼 느껴지는데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얘 곱하면 3 나와요. 괜찮죠? 그래서 3까지 들어갑니다. 괜찮아요? 3까지 들어갑니다. 이게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거를 싹 다 정리 한번 해보면은 그렇죠. x가 ab, y가 cd 라고 한다면 일단 첫 번째 x 플러스 y는 일부러 그냥 등호 다 집어넣었어요. 헷갈릴까봐. 이게 등호 없는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a 플러스 c보다 커나고 b 플러스 d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 x에서 y를 뺀다면 얘는 가장 큰 거에서 가장 작은 걸 빼는 거니까 b-c가 최대고 그 다음에 a-d가 최소가 되겠네요. 괜찮죠? 근데 세 번째 x, y의 곱은 최대랑 최소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얘는 ac 또는 ad 또는 BC 또는 BD 중 최대야. 괜찮아요? 이거 때에 따라서 등호가 또 붙는지 안 붙는지가 다 튀어나옵니다. 그게 곱셈도 그렇고 나눗셈도 그래요. 근데 나눗셈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만약에 분모가 존재하는 때 지금 분모가 0 되면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보통 일부러 분모로 들어가는 애들은 0이 안 끼게 만들어 놓기는 합니다. 0이 안 끼게. 괜찮죠? 그래서 똑같이 실제로 다 나눠봐서 뭐가 최대고 최소인지 다 구해줘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3페이지에 맨 위에다가 써놓은 게 그거죠. 덧셈 뺄셈은 그냥 하면 되는데 곱셈 나눗셈은 그 중에서 최대 최소를 다 골라줘야 된다라는 거.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3번 같은 경우도 최소는 어때요? 그럼 마이라고 3 곱한 게 되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마이라고 3 곱한 거기 때문에 마삼이 맞아요. 근데 마이너스 1이 못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못 나오기 때문에 얘는 마삼이 절대 안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호가 없는 게 맞아요. 등호가 없는 게.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맞는 겁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오케이. 자, 그럼 얘도 한번 볼게요. y에서 x 뺀 거. 얘가 맞았는데 얘가 맞을 리가 없겠죠. 양변에다가, 이거 상변에다가 다 마이너스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마일부터 4 사이로 나와줘야 될 겁니다. 괜찮죠? 등호는 다 안 들어갈 거예요.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묻힌 거니까.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최대는 그럼 어떻게 되지?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눠주면 되겠네요. 왜? y값이 어차피 양수라서. 그렇죠? 그러면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걸로 나누면 되는데, 잠깐만. 얘는 2가 최대잖아. 1로 나눴을 때가 제일 크겠죠? 그래서, 틀렸어요. 이거 2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얘 2로 나오고 1 나왔을 때. 그렇죠? 최대에서 최소로 나눴을 때가 가장 클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x는 2가 될 수 있지만 y는 1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등호를 넣으면 안 돼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왼쪽 같은 경우는 어때요? 최소에서 최대를 나눠주면 되겠죠. 와, 그러면 최소에서 최대를 나눠주면 되겠네. 잠깐만. 그럼 최소는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마이너스 1인데? 그럼 제일 큰 걸로 나누면 3으로 나누네? 맞아요? 안 됩니다. 그쵸? 음수라서 오히려 더 작은 걸로 나누는 게 좋아요. 괜찮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을 1로 나눴을 때가 제일 작아요. 이해되네? 이거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돼요. 오케이. 왜냐면 얘는 음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음수 중에서는 뭔가를 나눈다? 그렇죠? 양수로 나누면 점점 0에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제일 작은 1로 나눠줬을 때. 그래서 등호는 똑같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요. 이렇게 바꿔야지 뭐 맞죠? 이게 왕창 틀렸어요. 괜찮죠? 자, 조금 많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한번 천천히 한번 해봤습니다. 천천히 한번. 그럼 이 문제가 많이 나오나요? 미안해. 요새 잘 안 나와요. 요새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잘 안 나온다고 했지 안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이런 게 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기말고사 딱 들어가잖아요? 되게 당황해요. 진짜로. 되게 당황합니다. 그래서 한번 마지막으로 총정리 설명 그냥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1차 부등식 관련된 걸 들어가야 되는데 알았어. 잠깐 쉬었다 갈게. 힘들었지? 자, 7시 25분까지, 6분까지만. 그래, 1분. 오케이. 자, 질문 있는 사람. 수업 전교 1등 진짜 수업 전교 1등 있어요? 진짜요? 객관식. 근데 저 서술형 제가 그 서술형 마지막 틀렸잖아요. 12점짜리. 제가 그거 다 풀고 나서 솔직히 시험도 안 봐서 지금 어디까지 풀었었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서술형 점수 확인하니까 거의 끝까지 풀긴 했어갖고 문제로 10점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한겹진이가 제가 제일 전교 1등이니까 한 명 저 포함해서 한겹진이가 2명인가 더 있게 했거든요. 걔네는 마지막 어려웠고 틀렸는데 저도 맞추고 1점 낮은 거 틀렸긴 하고 그래서 저보다 전교 3등? 3등 멋지죠? 자, 이건 또 자랑해야지. 진짜? 알았어. 오케이, 기쁜 소리 전달해서 갈게. 일단 그거는 안 되겠네, 그거. 진짜로? 야, 나 그거 계획했어.